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생이 장기 레이스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뛰는 순간에는 누구나 힘듭니다. 최종 종착점에 가야 승부가 납니다. 그러나 우승자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표 지점을 달리는 사람들이 5km, 10km, 20km 하프 각각 따로 정하고 달리면 모든 참가자들이 다 우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나누는 방송,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 지혜를 얻어가세요. 급히다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손해보니까. 차분하게 1, 2, 3, 4 모작을 잘 디자인해서 성공을 사길 바라면서 노력 없는 성공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팔자와 운명을 잘 타고나셨나요? 지금 삶이 만족하세요? 근데 사람은요, 운명을 팔자를 잘 타고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명리학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명리학자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누굴 만나느냐가 운명을 결정하잖아요.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좋은 학교, 좋은 친구, 또 오늘 같은 날 여러분이 이 좋은 강사, 이게 사실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교육은 자습하는 경우도 있고 학습하는 경우도 있고 인격을 갖춰 나가는데요.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병에다가 물 담으면 물병이고 꽃 담으면 꽃병이고 꿀 담으면 꿀병입니다. 사람에게도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뭘 담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 이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뭘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뭘 선택하느냐. 그런데 훌륭한 지식과 기술을 받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격을 갖춰가지고 살아나가는 거. 이게 인생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의 스스로 돌아보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사실 선택이 중요하다 그러는데요. 인생은 일회용입니다. 한 번 사면 끝납니다. 그런데 선택이 중요한데 중요한 선택이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선택이 가능한 것은 반대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이 직업이죠.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기술을 가져야 되고 스펙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좋은 기술을 갖고 스펙을 가지고 자격이 있어야 고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노동 가치가 고부가치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배우자를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를 잘 얻어야 되지만 또 남자는 여자를 잘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죠.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좋다고 평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만요. 어떤 가치관을 가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종교, 또 다음에 신념, 사상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럽니다. 근데 피보다 더 진한 게 있다. 그게 사상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종교를, 기독교를 갖고 사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불교를 가지고 기독교인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불교 가진 사람은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가치를 평가할 때는요, 우리가 장미꽃 한 송이 얘기를 가끔 합니다. 장미꽃 한 송이, 요새 장미의 계절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뭐 한 송이 3,000원, 5,000원이면 사겠죠. 그걸 사가지고 5,000원 가치는 이 꽃을 가지고 들고 가서 누구에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연인에게 꽃을 갖다 주면서 여보, 그대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꽃보다 예쁜 그대 사랑합니다 하고 꽃을 주면 그때 받아든 꽃의 가치는 구매한 5,000원의 가치가 아니라 이상으로 이동하면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상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주 목걸이는 보석입니다. 누가 뭐라든 보석이죠. 여인의 목에 걸리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석 목걸이가 아니 세상에 돼지위에 던져지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다이아는 세팅해가지고 손에 끼면 보석입니다. 근데 발바닥에 깔고 다니면 모래보다 더 날 이유가 없죠. 가치가 그런 건데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교환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출생 연도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10년만 젊었어도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또 안에 부모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또 출생지를 내가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피부색 내가 결정합니까? 그래서 어느 사람은 그걸 모르고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느냐?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느냐? 여자로 태어났느냐? 어느 분이 그래요? TV에 나와서 대답을 하는데요. 다음에 태어나면 다시 지금 남편과 사귀겠으면 이게 살지 않겠대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음에 태어날 때는 내가 남자로 태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남편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는데 그건 농담으로 한 거겠죠. 근데 선택을 남자 여자를 본인이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꽃이 태어나느냐. 이것도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명품이라는 것은 우리는 핸드백을 가지고 명품 가방이 되잖아요. 명품 시계. 이태리의 밀라네의 미리세스라는 사람이 핸드백을 만들었습니다. 악어백에다 다이얼 박아가지고 한 개를 만들어 10개를 만들었는데 한 개당 판매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79억입니다. 10개가 동시에 다 팔렸습니다. 명품 가방입니다. 그 가방은 더 이상 안 만드니까 시간이 가도 값이 올라갈 뿐 아니라 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명품이거든요. 근데 가방만 명품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도 명품 인생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나이를 더하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높이 존경을 받고 수익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 이게 명품 인생이죠. 어떻게 하면 명품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얘기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쌍한 사람을 많이 봅니다. 제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건 가난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불쌍한 사람을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일찍 출세했습니다. 직장에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찍 직장에 떨려났습니다. 이게 불쌍하지요. 2조 때, 정조 때 홍국이라는 사람은 25살 때 과계급제해가지고 정조에게 잘 보여가지고 소위 말하면 도승지, 청와대 비서장 같은 사람의 직책에 올렸습니다. 권력을 휘둘렀죠. 근데 결국에는 아주 젊은 나이에 귀양 가가지고 일찍 생명을 맞으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찍 출세했다 일찍 망하는 거. 두 번째는요. 행복한 가정이 있는데 일찍 상처해가지고 호래비가 되거나 또는 일찍 남편이 죽어가지고 과부가 되거나 이거 불쌍한 일이죠. 근데 제가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는 호랑이 코에 묻은 개미 새끼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잘 합니다. 개미는요 힘이 없습니다. 공격도 못합니다. 그러나 호랑이 코에 개미가 올라타면 호랑이 가는 곳마다 개미의 눈에는 모든 게 비껴가고 무서워하니까 마치 자기가 힘이 있는 양 의시되다가 호랑이 코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것. 이거 지금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남의 권력에 남의 힘에 의존해서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모든 일이 순간인데 이걸 마치 영원한 것처럼 모르고 그냥 날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입니다. 패거를 맹글어가지고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남의 힘 빌어가지고 온통 거기서 기고만장하게 기생하는 사람들. 이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또 한때 부는 바람인데 바람을 모르고 계속 바람이 불 줄 알고 의지되다가 낙마하는 사람들. 찬바람이 불어오면 춥죠. 그러나 반드시 찬바람 뒤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인생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생은 마라톤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마라톤은 아테네에서 옛날에 페르시아의 군이 침입강에 올 때 스파르타와 같이 맞서서 싸워서 승전보를 거기 참석했던 필립 에데스라는 사람이 그걸 알려주려고 정부를 뛰어오면서
뛰어온 길이가 40km입니다. 약 40km.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이 이제 올림픽이 기원이 됐는데요. 그때 그 영국에서 사회대회 때 올림픽 때 버킹궁에서 갔다 돌아오는 길이 40.19km. 그래서 그것이 마라톤의 오늘 기록이 돼 있는데요. 마라톤은 승자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도 다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목표가 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축구 경기, 우리 어제도 축구 경기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만 축구는 전반전에 후반전에 연장전에 승부차이까지 가야 끝납니다. 전반전 이겼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운동 경기는 야구도 9회 말 두 사람 죽은 2사 후에 9회 말에 승리를 거둔 거 많고 골프도 18홀 칠 때 마지막 홀에서 승부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다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인생을 1, 2, 3, 4 모작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인생이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일모작에는 태어나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 최정상에 갈 때가 언제냐면 공무원 같으면 정년퇴직할 때입니다. 회사 같으면 회사에 퇴직할 때죠. 그리고 가정 같으면 시어머니가 광열쇠를 며느리에게 물려줄 때 이게 일모작이죠. 여기 끝나면 정상에서 이제 이모작으로 가는데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70살이 안 될 때니까 70고래였다니까 문제 이모작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회갑잔치 하니까 회갑잔치 끝나고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요새는 100세 시대니까 60에 정년퇴직해도 3, 40년 더 살아야 되니까 생존전략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모작을 잘 사는 사람을 우리가 얘기할 적에 돌아가신 송해 선생님 아니면 또 김영석 교수 같은 분 다 이모작을 잘 사는 분들이죠. 저도 지금 현재 이모작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끝나면 삼모작은 뭐냐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때입니다. 휠체어 타고 있거나 지팽이 지고 있거나 기저귀에 누워 있거나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을 때가 이제 닥쳐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웰빙 윌당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삼모작이 아름다워야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에 끝나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디로 가느냐? 사모작은 뭐냐면 생명이 끝난 다음에 자기의 시신이 어디에 묻힐 거냐? 매장할 거냐? 화장해서 낙골당에 갈 거냐? 아니면 국립묘지가 묻혀 있을 거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는요. 독립운동 하다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분은 서해문 형무소에서 순국하고 나서 이태원 쪽에다가 묻었다고 하는데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전국에 도처에 유관순 열사의 묘소가 있습니다. 후세가 기리해 주는 거죠. 안 죽은 의사 29살 때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셨잖아요. 그분이 죽는 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통일 해방이 되면 독립이 되면 내 시신은 고국에 묻어달라 유언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중근 의사의 시신은 찾지 못했던 그래서 서울 남산에 가면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 어저씨 빛나고 있습니다. 이름을 남기는 거죠.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그게 이제 사모작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퇴직하고 나면 노년이 되잖아요.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뭐냐면 입장이 변하는 게 뭘 바뀌느냐? 우선 첫째가 생활 리듬이 바뀝니다. 두 번째는 건강 체력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가정의 역할이 바뀌고요. 경제 감각도 둔해지고요. 가정의 역할도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은 항상 언제나 뒤에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원인은 나이가 드는 거죠. 근데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 보면 마지막 대사가 전 기억에 남습니다. 수양대군이 이제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됐는데 그때 관상을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은 보면 누가 역모할까를 다 미리 알거든요. 근데 수양대군은 한 번도 관상가 앞에 얼굴을 비춰보지 않습니다. 근데 관상가가 이제 수양대군이 득세고 나서 처형을 하는데 한탄하죠. 나는 바람이 불어오는 바람은 파도는 맞다. 파도가 밀려오는 걸 봤지만은 파도를 밀고는 바람을 보지 못했다. 이 명대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팩트가 나오면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 뒤에 일어나는 바람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하면 우리 변화의 물결을, 변화의 힘을 느끼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 디자인을 하자, 1, 2, 3, 4 모작을 디자인하자, 대비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이 모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후 대책은 뭐냐면 다른 게 없습니다. 저축하는 거죠. 돈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저축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서 노후 대책 세우는 게 여생을 마감하는 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모작에 대비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말년에 누구하고 살 것이냐. 휠체어 타고 있다. 그럼 누가 밀어줄 거냐. 우리가 최은희 씨라고 영화배우 유명한 분 있었잖아요. 그분이 아들이 없으니까 양아들을 했는데 양아들이 돌보지 않으니까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그 양반이 맨날 틀어놓는 음악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리고 그 양반이 유언했답니다. 나의 장례식장에는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틀어달라. 사실 마지막에 3모작 때 거동 못할 때 기저귀 차고 누워있을 때 누가 나를 케어해 줄 거냐. 이거를 대비하라. 그 다음에 이제 4모작에 대비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이르겠냐. 사실 극락세계를 간다. 윤회 사상이 있다 하는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는 것이 가장 좋은 건 종교. 이것이 바로 내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마지막을 정리할 거냐. 무엇의 세상에 남겨갈 것이냐 하는 것은 영원한 과제고 그게 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장수 리스크가 있다고 그럽니다. 100세 시대가 되잖아요. 노년에 살아있을 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장수하는 것은 누구나 나이를 먹는 장수하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수하려면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많이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장수하려면. 많이 먹으면 아니 요새 소식하라는데 무슨 의사가 많이 먹으래. 뭘 많이 먹은지 했더니 장수하려면 나이를 많이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이건 유머죠. 유머인데 저도 이제 그럽니다. 난 척 보면 누가 오래 살 걸 딱 압니다. 누가 오래 사느냐? 애들이 오래 살겠죠. 그런데 오래 사는 게 장수가 축복이지만은 오복 중에 하나지만은 가난하고 외롭고 병들고 고독하고 소외된 삶을 살면 그건 행복하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금 리스크입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은 어디 있습니까? 무슨 현찰이 있거나 아니면 주식을 갖고 있거나 저축이 돼 있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날아가고 나면 나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 돈이 없는 걸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시간 리스크입니다. 어느 사람은 바빠서 죽겠다 그래요. 바빠서 죽겠다 그래. 어느 사람은 시간이 많아서 죽겠대요. 왜냐하면 품유지하고 하고 싶은 일 하고 해서는 안 될 일 안 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세월이 시간이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누구에게나. 어느 사람은 시간이 모자라 걱정이고 어느 사람은 시간이 남아서 걱정이고 이 시간도 리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외롭다 이러면 대책은 대개 다른 거 없지 않습니다. 자살의 돌파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서는 정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건강 관리한 정석은 내가 보기에는 예방 관리가 정석입니다. 병들기 전에 운동하는 것, 운동 습관을 들이는 것.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하루를 살아가려면 밥 3끼 먹고 잠자는 겁니다. 크게 보면. 그런데 걷다가 알파, 밤 3끼 플러스 운동, 그러고 취침.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보험에 가입하라는 겁니다. 보험이라는 의미는 뭐 반드시 보험회사가 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급성 심근경색을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한 열 며칠을 입원했다가 중환자 때도 갔다가 살아나가지고 퇴원하려고 보니까 입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게 돈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 같은 병으로 같은 병실에 있는 친구는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돈 많은가 봐 걱정 안 하는 거 보니까 이랬더니 나는 걱정 안 해요. 그래 왜? 그랬더니 자기는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병원비 이거 다 보험에서 해결했는데 그래서 나도 아차 싶어서 내가 심근경색 그럴 줄 알았으면 보험에 들었지. 그때 들으니까 한 번 걸린 사람은 되지 않고 이제 80 넘은 사람은 보험에 가입보험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생명보험, 암보험, 노인성보험, 자동차보험 들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질병에 걸리면 이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은 일주일만 더 앞에 왔으면 고칠 수 있는데 병 걸리면 대개들 잘 안 갑니다. 병원에. 급해야 가는 거야. 죽을 때 돼야. 그러니까 걸리면 병원에 가든 한의원에 가든 대책을 하든 적절히 치료하라는 것이 건강의 정석이다 말씀드리면서 명심할 일이 있습니다. 돈 벌으라고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때 밥을 먹지 않고 막 술 먹으면서 사업한다고 하고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그 돈 버는 가지고 돈 때문에 건강을 다시 찾는 건 매우 어렵다. 번 돈 다 벌어도 건강 못 찾는다. 이 건강의 정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보작의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어쨌든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저축은 뭐냐? 벌어든 돈 중에서 저축하고 나머지 써야 돼요. 모자란다고 빌려 쓰고 남은 부채가 늘어나지만 적은 돈이라도 저축하고 나면 한 달에 20만 원 저축해도 1년 가면 240만 원이 있으니까 이런 걸 저축하는 걸 생활하고 두 번째는 돈을 적게 드는 삶, 뭐 귀촌한다거나 또는 귀농한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취업을 한다거나 창업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자금 확보의 방법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경력이라는 능력을 재활용해 가지고 뭐 토목 기술자라면 감리로 간다거나 건축기술자라면 감리한다거나 아니면 경찰관 했으면 학교 보안관 간다거나 공무원 같으면 아내 역할 맡는다거나 자기 경력을 재활용하는 것 이것은 적극적으로 자금 확보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실 일자리를 갖는 건 일거양득입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늙지 않는 비결도 일자리를 갖는 것이 비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보작의 시간관리 요령인데요. 우선 취미 활동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시에서 퇴직한 사람들에게 장수원을 할 적에 그냥 밥만 먹여주는 게 아니고 연예의 날을 맹글어가지고 노래도 불러주고 춤도 추고 섹스도 들어줬는데요. 섹스볼을 아주 잘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아주 프로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사회를 했거든요. 하면서 언제부터 섹스볼을 부르냐 했더니 퇴직할 때는 섹다도 몰랐다는 거예요. 퇴직하고 나서 어제 했더니 자기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그걸 한다. 어느 사람은 저는 퇴직하고 나서 문의 있는 등단에서 숙필도 쓰고 시도 쓰는 문의도 했습니다만은 어느 사람은 그림을 그립니다. 어느 사람은 사진을 찍습니다. 어느 사람은 등산합니다. 어느 사람은 바둑을 둡니다. 여가 활동을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은 시간 관리의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재능을 발견해가지고 사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같이 강의를 하는 걸 재능을 가지고 강의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뭐 숲해설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자원봉사하면서 숲해설을 하는 거, 안내하는 거, 관광 안내하는 거 이것도 재능기부 강사로 좋은 것 때문에 시간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을 열면 세상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생활 리듬을 깨지 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잠자는 시간이 일정히 정해야 되는데 출근하는 게 아니니까 늦게 잠 안 자고 뭐 방 TV 보고 하다가 늦잠 자고 또 뭐 이렇게 되면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건강의 최고랍니다. 일정에 잠을 자야 된다. 이걸 정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소파에 누워서 TV나 종일 보고 앉았고 누워만 있는 거. 이거 줄이라는 거예요.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라. 요새 그러잖아요. 여덟끼리 농담으로 남편은 일식이냐, 이식이냐, 삼식이냐. 삼식이 새끼래요. 왜? 한 끼 먹는 사람도 있고 두 끼 먹는 사람도 있고 세 끼 먹는 놈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건 농담이지만은 그런데 사실은 집에 누워있는 시간은 줄이는 게 좋다.
그다음에 집안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집안일을 돕는 것은 그냥 핑계만 내는 게 아니고 청소는 내가 하겠다. 분리수거는 내가 하겠다. 밥은 내가 하되 설거지는 내가 하겠다. 그다음에 집안 청소 화분은 내가 당연히 하겠다. 미리 할 일을 정해놓게 되면 어느 사람이 TV 보다가 세상에 아내가 연속극을 보는데 같이 보다가 설거지가 쌓여있으니까 남편이 아내 보고 여보 당신 TV 계속 봐. 내가 설거지 해줄게. 그러니까 뒤에 대고 아내가 여보 당신 말 조심해. 왜 무슨 말? 내가 설거지 할 게지 왜 해줄게야. 그럼 내가 해주는 거지 하는 거야? 아니 남자가 설거지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당신이 하면 되지 뭘 해줄게야. 뭐 생색을 내. 이래가지고 이혼 소송을 했대요. 물론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사실 우리가 주간 활동 계획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월요일 날은 등산하는 날, 화요일 날은 친구랑 당구하는 날, 수요일 날은 친구들 몇 사람이 만나서 바둑 두는 날. 일주일을 갖다가 스케줄을 정해가지고 아내에게도 출근 퇴근하던 그 시스템을 깨면 안 되니까 자기의 일정을 아내에게 해서 서로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그 균형감을 유지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퇴직한 후에 가족을 울리는 것은 누구나가 바람직하지 못하는 걸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패한 원인이 뭐가 있느냐? 노년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연금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은 진짜 문제입니다. 막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연금, 뭐 국민연금, 개인연금, 연금 있잖아요. 그 연금은 어쨌든 많든 적든 일정한 단 수입이 정제로 들어와야지 안정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생활은 피폐되고 어렵게 되는 거죠. 연금 준비를 해라. 그 다음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가 부동산 담보해가지고 융자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하게 성공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절대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젊어서도 안 되던 걸 나이 들어서 부동산 투자한다고 하면 결국 집 날아가는 일은 많이 봅니다. 이건 투자하는 건 안 되고요. 사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한 것은 가족 불화가 돼가지고요. 이혼하는 거. 뭐 요새 조론. 아니 조론이 뭐예요? 졸업은 들었어도 조론이라는 요새 처음 들어요. 혼인을 졸업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결혼했어요? 그런데 자, 이혼하고 싶을 때 조론하고 싶을 때는 원인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잘못됐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남자가 만약에 여자가 조론하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했다면 그걸 지적하고는 바로 남자는 조론하지 말고 이혼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 무릎 꿇고 빌어야 됩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 가정불화가 집에서 좀 밥 얻어먹고 같이 생활해야지 혼자 어느 사람은요 집에서 혼자 살면서 민도부부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방을 각각 따로 쓰고 밥도 따로 해먹으면서 대화를 하지 않고 너는 너 나는 나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혼과 똑같은 겁니다. 이거 불행한 거예요. 근데 건강이 악화돼서 큰 수술하고 나면 이건 가정의 기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도 실패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다. 그러나 미리 대비한 사람은 퇴직하고 나도 뭐 크루즈 여행도 하고 저는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크루즈 여행인데 아직까지 못 해봤습니다. 재밌다는데요. 멋있다는데요. 근데 미리미리 대비한 사람은 황금기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삼모작에 대비하는 건 이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누가 하고 살 거냐? 누가 내 휠체어를 밀어줄 거냐? 그 다음에 어디서 마감할 거냐는 겁니다. 고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딸네 집에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죽을 거냐? 아니면 어디 다른 데 가서 할 거냐? 옛날 같으면 뭐 고려장도 있었고 뭐 있겠지만은 어디서 마감하느냐는 문제는 본인이 미리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례 조차 같은 것도 미리 하는 게 좋죠.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에 보니까요. 집에 큰 나무를 갖다가 광에다 넣는 걸 봤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제재소에 가서 그 송판 만들어가지고 관 짜서 장례 치른답니다. 미리 자기 만들었고 더한 것은 묘자리까지도 본인이 다 맹글어놨어요. 여기가 내가 갈 자리다. 근데 지금 요즘에 이제
상복 같은 걸 미리 만들어 놓은 사람 있잖아요. 죽을 때 입고 가로 같은 걸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다 미리 만들어 놓는 게 대변 좋다. 그 다음에 산모작이 아름다워야 아름답다. 마지막 순간. 어차피 부부는 동시에 죽지는 못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되게 먼저 죽잖아요.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남자들이 죽을 때쯤 되면 저 어린애들은 배꼽으로 숨을 쉽니다. 배꼽 밑으로. 그 단전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가슴으로 숨을 쉽니다. 가슴으로. 더 죽을 때가 되면 목에서 숨을 쉽니다.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는 혓바닥 밑으로 숨을 쉬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환자가 입원했나 보니까 딸이 보니까 아버지가 하고 있어. 급해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보니까 급해. 의사가 저쪽가 보니까 입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혓바닥으로 숨을 쉬는 순간이 되더니 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침대포 얼굴 덮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장례 치르시죠. 준비하시죠. 이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난 모르지만 들어보니까요. 죽어도 15분 동안은 귀에 들린대요. 의식이 있대요. 숨이 떨어져도. 그런데 의사가 죽었다는 얘기를 본인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갖다 놓아가지고 악을 써가지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이러니까 아내가 의사가 죽었다는데 너 말 안 듣고 그래. 의사가 죽었다잖아. 당신은 그게 문제야. 의사 말 들어. 이게 농담이겠죠. 근데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에 누구나 헤어질 때 여보 눈 좀 떠봐. 당신 나하고 결혼해서 내가 미안해. 고생 많이 시켜서. 당신하고 사는 동안 행복했어. 여보 내 바라봐. 옆에 있던 딸이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해야지. 의사가 죽었다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모작에 대비하는 건데요. 사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쳐내는 건 우리 인간들에겐 영원한 과제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떨쳐낼 거냐. 사실 공포를 떠니고 극락세계에 간다, 뭐 윤회한다 하는 게 다 공포를 떨치는 수단의 하나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장래의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어디서 할 거냐. 이런 것은 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문제고. 유언은 뭘로 할 거냐. 버나드 쇼라는 영국의 극작가는 자기의 묘비에다 이렇게 써놨다잖아요. 우물쭈물 살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지. 버나드 쇼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지만 그분 묘비에는 그렇게 써놨답니다.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서적에 책에 그려 있더라고요. 어느 사람은 묘비에다가 잘 놀다 갑니다. 어느 사람은 책을 써가지고 이 세상에 무엇을 남겨갈 것이냐. 여러분은 무엇을 남겨가겠습니까? 우리 이름만 남기잖아요. 무엇을 남겨갈 것이냐. 생각해보라. 그 다음에 이제 변화하는 것이 음식도 발효가 있고 부패가 있습니다. 발효하면 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변화도요. 발전 긍정 에너지는 성장하는 겁니다. 상향적 변화입니다. 공부하고 잘하고 돈 벌고 자녀 교육 이건 상향해야 되잖아요. 하향적 변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노화하는 거, 퇴폐, 질병, 나쁜 습관. 이거 거듭하면 이 세상의 변화는 두 가지가 있다 이게. 법과 윤리도 변하잖아요. 시대마다 다릅니다. 다양한 시대의 욕구가 변하기 때문에 문화도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소설 우리가 고전 소설 가운데 춘향전을 우리는 누구나 다 봅니다. 춘향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춘향이가 몇 살 때 죽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춘향이는 16살 때 이몽룡과 만났습니다. 미성년자입니다. 지금 만약에 어느 시장 군수의 아들이 동네 16살 먹은 처녀와 거시기 이렇게 했다고 나오면 아마 신문에 날 겁니다. 미성년자. 우린 효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심청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심청이가 공양미 몇 석에 팔려갔다고요? 300석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면 인신매매단입니까? 그러면 그 사다가 300석 주고 사다가 뭐 했습니까? 유학 보냈습니까? 인당수에 빠뜨렸잖아요. 집단살인행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때는 그게 맞았습니다. 칠거지약 남존여비 사상 때는요.
남자가 여자를 이혼할 때 7가지만 제한을 두면 그냥 이혼을 시켰습니다. 아들 못 낳는 것,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말 많은 것, 병드는 것, 도둑질하는 것, 몸에 병 있는 것, 7가지면 이혼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요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80세가 3세가 되고 보니까 제가 일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우리 아내도 그래 이제 그만 강의도 그만하고 이제 이런 거 그만하라는 겁니다. 우리 아들들도요 만나면 나보고 그래 아버지 이제 그만해 그만하고 이제 저 아버지 그냥 즐겨 인생을. 근데 나는 그렇게 말해도 속으로 너희들이 아무리 당신이 말해도 나는 강의하다 죽고 싶다는 겁니다. 왜 강의하다 죽고 싶으냐?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외병들과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멋지잖아요. 장군은 전쟁 대통령이 가장 값지고 그러면 강사는 강에다 종령이 제일 멋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죽는 날까지 시도 쓰고 수피도 쓰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생을 죽는 날까지 일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동창 가운데는 큰 제약회사를 운영을 해서 출근 퇴근하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는 큰 케미컬 회사를 운영하면서 월남에도 베트남에도 하나의 공장이 있고 서울에도 이 한국에도 있고 잘 나갑니다. 어느 사람은 부동산이 많아가지고 그걸 요즘도 뭐 세바퀴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친구는 대리만족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잘 되면 내가 자랑스럽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친구가 친구의 삶이 내가 위안일 때가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잘 나간 친구가 있어요. 좋은 대학을 갔고 기회도 높고 계급도 높고 아주 잘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 아내가 갑자기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서 문상하라고 슬퍼했습니다. 돌아온 길에 그렇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 집에 와서 아내 얼굴을 보니까 그 살아있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럼 친구의 아내의 슬픔이 나의 아내를 보면서 살아있는 게 고맙다고 느껴지는 게 이것도 하나의 때로는 친구가 위안을 받을 때 있던 게 이렇게도 위안을 받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노년에 어떤 일자리가 좋으냐?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시니어에는 단순 운동 삼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일자리는 가벼운 게 좋습니다. 뭐 어려운 것보다는. 그래서 사실 일자리는 원하는 것은 탄소노동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니까 불란서 대통령이 청년 늘리자고 하는데 불란서에서 막 대부분 난리 났지 않습니까? 평균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라고 하는데 온통 사회가 혼동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난 정년이 60살을 한 것은 이제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그것도 우리나라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철을 노인들은 무임승차하잖아요. 비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돈 많은 노인들에게 지하철을 공짜로 타게 하느냐. 그런데 저는 이게 괜찮다고 봅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지하철 공짜 타니까 지하철 타려면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찍어도 만보기를 차고 다니면 몇 발짝을 걸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만 병물이란 국력의 비용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적절히 이용하기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생은 장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건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연습게임이 없습니다. 쉽게 사는 방법 있습니다. 어떠냐면 남의 사는 걸 보고 모방하는 겁니다. 두 번째 벤치마킹 하는 겁니다. 벤치마킹은 뭐냐? 가판 위에 의자를 놓고 파라솔을 놨다가 풍랑이 만나면 한쪽으로 몰리니까 다시 갖다 원장하려면 바닥에다가 번호 써놓고 의자에 번호 써놓고 몰려간 다음에 다시 갖다 놓으면 그게 벤치마킹입니다. 그렇게 남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노익장을 과시하고 사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봉이. 김영석 교수 1920년생인데 올해 103살입니다. 이길려씨라고 이 하천대 총장님
그 양반이 1930년생이니까 90세입니다. 현역 총장입니다. 신영균 배우 멋진 분이잖아요. 이분 올해 95세인데도 아직도 활동을 하면서 많은 돈을 영화인을 위해서 쓰고 있는 분입니다. 다른 그중에 이순재라는 분 88세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현역입니다. 여배우 중에는 여자 탤런트가 있는 김영애라는 분은 그 양반은 86세입니다. 아직도 뭐 정정하고 노래도 부르고 잘하더라고요. 그 아나운서 중에도 김동건 아나운서라는 분 가요 무대 사회를 보고 있잖아요. 그 양반도 39년생이니까 84세입니다. 지금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필요한 거지. 무슨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는 뒷바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존경받는 건 다 존경받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세상엔 공짜도 없고 비밀도 없고 안 될 것도 없다는 얘기를 저는 합니다. 조금 앞서간다고 시대는 것 이거 바라밖지 못합니다. 뒤에 있다고 좌절할 일도 아닙니다. 기회는 늘 공평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7가지를 정리할 텐데요. 노년의 지혜입니다. 지금이 행복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인식 못하면 행복한 걸 모르는 겁니다. 인식해야 돼요. 두 번째는 100세대 세대는요. 장수 리스크가 누구나 있습니다.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비결이 있다면 이건 머릿속에 인식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걷는 게 좋다면 걸어 나가세요. 맨발 걷기 좋다면 맨발 걷고 걸으시라고요. 실천해야 될 것이죠. 또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족과 가정의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것. 남들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지만 이것은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 지극평천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화면사성이 최고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인생의 1, 2, 3, 4, 5작 태어나서 자라고 죽을 때까지 규정을 이루는 것. 그 다음에 나이 들어도 일하다 죽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영원히 살 것처럼 미래를 꿈꾸는 것. 내일 줄 것처럼 오늘을 즐겁게 사는 것. 인생을 다시 가면 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남과 비교해서 높은 데 비교하지 말고 조금 낮은데 비슷하게 비교하면 나도 높아질 수가 있고 자랑스러울 게 있습니다. 누구나 누숙자라도 깨워보면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좋은 나라에는 국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가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좋은 보물을 진득한 걸 그걸 간직을 하세요. 그러고 너무 앞서간다고 뽐내지 말고 자랑하는 건 나이 들어서 노욕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뒤에 있다고 의기소침할 일도 아니죠. 오늘도 내 인생은 연습 중이다. 내가 아직 가장 영광스러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식 부동산 해보셨나요? 그런데 지금 나이 들면 아닙니다. 여러분 노후 대비해서 부동산 주식하는 사람 부자 된 사람 부럽습니까? 남의 떡입니다. 확실한 노후 대책을 방법이 있나요? 이제 새로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0대 60대 때 대비 못한 방심하는 것 이제 후회한들 되돌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자, 과거를 돌아보고 한탄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그런데 다가오는 미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즐겨 쓰는 말이 밝은 내일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생을 살기 때문에 인생은 연습 게임도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것은 돈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생의 장기전이라 마라톤이라 얘기하면서 말하는 것은 바로 결론은 이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결론은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린 미래를 꿈꿉니다. 나는 이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더 이상 꿈꾸지 않을 때를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의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손자가 공부를 못합니다. 둘째는 잘할 것이다. 둘째도 못합니다. 고등학교 가면 잘할 것이다. 대학 가면 잘할 것이다. 내게 돈을 많이 벌 것이다. 항상 작은 일에도 지금 애들이 집이 없습니다. 전세를 삽니다. 내 집에 돈 벌면 애들이 내 집 가질 거야. 내 집을 가졌습니다. 15평짜리입니다. 이제 25평짜리 3층에 갈 것이다. 늘 벅찬 미래의 꿈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지혜,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강의를 오늘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한 모든 강의는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리허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 밝은 내일을 맞이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같이 저와 함께 주먹 불끈 쥐고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밝은 내일에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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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